많이 주세요.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화신이고, 예. 네. 매수가는 19,000원이고 10%입니다. 예, 10% 비중의 화신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4.33%의 하락 12,600원입니다. 오늘 낙폭이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바닥에서 좀 확인해주고 올라서다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랜만에 저희한테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맞습니다. 익숙하십니다. 네, 화신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손실이 꽤 나오셨어요. 오늘 10%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단가를, 100원 차이로 좀 안 사겠더라고요. 12,000원 내에 걸었거든요. 네네. 10%를 걸었는데, 한 20% 정도 추가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추가로 20% 비중 더 하실 수 있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10% 추가 매수를 시도하셨다가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은 채로 화신은 마감됐습니다. 화신 추가 매수 전략과 앞으로의 목표 주가 전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화신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화신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최근에 이제 재고 조정에 따른 좀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따라 뭐 사실상 8월부터 좀 크게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굉장히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추가 매수를 해도 지금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추가 매수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 비중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추가적으로 10%를 태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 따라 느낌을 봤을 때는 한 번에 10% 태우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5%씩 좀 나눠서 태우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2,600원으로 종가가 마감이 됐긴 했지만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 추가 매수 시점을 보셨을 때 12,000원대 아랫대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0원대 아랫대 한번 터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비중을 일단 5%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구간만 잘 유지를 해주는지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0원대 아랫대 그리고 그 구간을 좀 지지 구간으로만 잘 받쳐주고 주가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10%까지 다 진행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을 말씀드리자면은 7월에 EM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배터리팩 케이스 공급 계약에 대한 9,399억 원 정도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다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만 잘 하신다 하면은 빠져나오는 것 이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000원대 아래 내려오면은 그땐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추가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뭐 10,000원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크게 겁내실 필요 없고 좀 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로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2,000원대 구간만 잘 지지해줘서 버텨준다 하면은 추가 매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을 때 평단이 대략 한 15,500원 내에서 1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6,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는 그 평단 이상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반 정도 자르시고요. 추가적으로 그때는 19,000원 이상이나 20,000원대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하시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12,000원대 아랫대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 구간만 버텨준다면은 비중 5% 추가 매수 그리고 그 구간에서 좀 일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좀 유지를 한다면은 5% 추가 매수를 통해서 최대 20%까지 늘리시고 16,000원대 가면은 평단 이상이 올라갔으니까 10% 자르시고 나머지는 19,000원대까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은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절대 이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지 마시고 현대차든 지금 자동차 업황에 따른 기대감을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와줬을 때까지는 꾸준히 들고 가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20%더 하실 생각도 있으신데 그건 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지금 현재 구간이 추세가 다시 전향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열려 있다 한다면 10,000원대 초반대까지도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5%까지만 잘 지지 구간만 버텨준다 하면은 충분히 빠져나오시고도 그 이상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전략은 10% 추가 매수인데요. 만약에 지금 열어놓은 10,000원 선까지 떨어졌을 때는 또 그때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장기 보유가 가능한 종목 화신 그러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적 수주 긍정적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면서 12,000원 아래에서 5% 추가 매수, 이 선을 지지했을 때 추가 5%입니다. 1차 16,000원 절반 매도, 2차 19,000원의 나머지 비중 매도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김영순 님이시고요. 예스티를 19,103원에 6%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찌할까요? 매일매일 내리기만 합니다. 라고 고민을 주셨는데요. 예스티의 종가가 오늘 3.87% 하락한 14,4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단기간에 정말 많이 빠졌네요. 뭐, 이 정도면은 사실 뭐 거의 단기간에 단기 고점에서 절반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40% 이상 내려간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예스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일단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그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특허 침해 관련된 좀 소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9월 그 초쯤에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었던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이기도 한데 지금 금일장의 그 추가 상장에 따른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존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것에 대해 추가 상장한 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추가 상장을 했을 때 금액이 11,034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안 나와야지만은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다시 재차 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6%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나 뭐나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포인트가 있다면은 13,800원, 13,700원대 주가를 이탈을 해서 종가로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은 11,000원대나 700원 부분까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6% 정도밖에 비중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에 따른 그 부정적인 이슈도 있고 지금 추가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보이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 구간만 잘 버텨주고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3,700원 아랫대로 종가 마무리만 안 한다 한다면은 이 구간만 잘 지지해서 버티는지만 확인만 잘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동일한 비중으로 6%로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빠져나오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끝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점차 저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만 좀 잘 지지해 주는지만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별다른 대응보다는 좀 더 기다려 보면서 13,700원 아래로 이탈을 하는지 그때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표가는 얼마로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13,700원만 잘 버텨주고 추세만 잘 전향이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지금 그 시점을 추가 매수의 시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 한다면 적어도 한 평단이 1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시점을 했을 때 19,000원에서 18,000원대 전략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스티입니다. 특혜 침해 소송 관련한 악재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환사채 추가 상장 물량이 오늘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지지선으로 13,700원 설정을 하면서 이 선을 지지한다면 6% 추가 매수, 목표가는 17,000원에서 18,000원? 예, 맞으시죠?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종근당이고요. 네. 9만 원에 10%입니다. 9만 원에 10% 비중 있으신데요. 예. 네, 수익 나셨네요. 아, 예. 예,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좀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10% 채 못 채우고 딱 고점 찍고 주춤해지니까 약간 고민되실 것 같아요. 5일선이 이제 완만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요거 정말 단기로 얼마쯤의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나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해 주신 종근당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 와주셨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은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신다 하면은 현 구간에서 한 10% 그러니까는 그 매수를 하셨던 시점에서 10%까지는 충분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 434억 원, 그러니까 54% 이상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렇게 큰 포인트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과거의 이력들을 좀 포인트를 봤을 때도 6월에 그 제2형 그 당뇨병 치료제 식약처 승인을 받았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달이죠. 9월 그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한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지금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에 따른 국내 시장의 판매 예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4월에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마운자로라고 있습니다. 이 마운자로가 그 미국 FDA 허가 신청에 대해서 좀 유력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다시 부각이 된다 한다면 동사의 경우에는 그 마운자로를 통해서 국내 유력 판매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당뇨병 치료제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비만 치료제도 같이 지금 모멘텀이 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좀 종근당의 특성상 주가가 굉장히 좀 무겁기 때문에 주가 상승 동력이 그렇게 크지는 못하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매수를 하셨던 구간이 9만 원이기 때문에 10% 구간까지는 그러니까 9만 9천 원대까지는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10만 원대부터는 좀 단가가 좀 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돌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저라면은 9만 9천 원대에 한 비중을 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12만 원대까지 좀 목표가를 보면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손절을 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올라가는 것만 좀 더 기대를 해보시면서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 단기로서만 생각하고 나는 단기만 딱 보겠어 하면은 9만 9천 원대 전략 매도. 그게 아니라 9만 9천 원대 반 정도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상승분을 보겠어 하면은 12만 원대까지 최종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주가 무거울 순 있는데 손절 없이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만 9천 원에 5% 팔고 나머지는 끌고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종근당 좋은 실적과 당뇨병 치료제 등 모멘텀이 풍부하지만 주가 움직임 무거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9만 9천 원의 절반 비중 축소, 그리고 2차는 12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 설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직접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또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힘찬이 님이십니다. 동신건설을 21,120원에 매수를 10% 해주셨고요. 2022년 4월에 31,100원 고점에 체결 이후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미란앵커님, 최고의 전문가님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동신건설을 보유하신 지 이제 2022년 고점을 보셨으니까 적어도 뭐 1년 넘게, 1년 반은 넘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됐습니다. 18,460원 선 기록하면서 매수가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대 손실 기록하고 있는 건설주 오늘 상한가 갔는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상 이게 지금
이거는 그 건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의 이슈에 따른 부분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뭐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관련된 부분에서 좀 조사도가 1위가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 때 지금 2022년 4월 당시 때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때 아마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도 정치 관련된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정치 테마주에 대한 다른 그 기대감이 있긴 한데 뭐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 있어서 서울 쪽에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매수하셨던 가격이 21,12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22,500원까지 왔을 때 그때는 좀 반 정도는 그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그 정치 테마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된다 한다면 25,000원대까지도 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제 상승을 했을 때 22,500원대 된다 한다면은 22,500원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단기적으로 22,500원까지 올라간다면은 그때는 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25,000원대까지 접근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손절 구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좀 대응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정치인 테마거든요. 네. 이재명 관련주로 이 종목이 유명하지 않나요? 사실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러셔서 지금 좀 네. 언급을 피하셨는데 네. 아이러니하네요. 오늘 그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또 병원으로 이송되신 가운데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예, 이게 지금 해석하기에 나름에 따라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좀 총선이 남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특성상 그 좀 특이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대체적으로는 그 테마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까지 좋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흐름들은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된다 하면은 좀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단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청구받았는데 체포 동의안 표결은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신건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질 것으로 종목 분석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2,500원의 절반 매도 의견, 2차 25,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한올바이오팜.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4,300원에 15%. 15% 비중에 24,300원이십니다. 수익 나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예,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28,15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익 실현 언제쯤 할지 고민되시죠? 네네.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이거 손질도 좀 하고 해가지고, 예, 수익을 지금 챙겨야 될지 아니면 좀 끌고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5% 정도 수익이 나신 이 한올바이오파마 수익 극대화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것이 지금 그 1차 임상에 따른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에 성공을 한다면은 기업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그 IMVT라고 있습니다. 1420이라고 있는데 이게 임상 결과 발표가 9월에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이슈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이 임상에 따른 결과가 발표가 된다 한다면은 그 기업의 저점 가치가 뭐 2조 2천억 원 정도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1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상 결과 발표가 나오면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임상 발표에 따른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면 그때 매도 시점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일정은 언제 발표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발표가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대감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이슈를 통해서 임상 일상에 대한 성공을 했다 하면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그때는 매도를 좀 진행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3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니까 이 점을 보고 좀 접근을 하시되 굉장히 그 임상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으니까 이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이상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상 임상 일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웬만하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넘어가는 것까지도 굉장히 좀 유효하지만은 3상이 굉장히 큰 문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러한 이슈가 반영만 충분히 된다 한다면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호흡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만약에 임상 일상이 실패를 하면은 기업 가치에 대해서 뭐 7천억으로 좀 지정을 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임상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상당히 우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3만 원대 이상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날 만약에 임상 일상이 발표가 돼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 그 기준 당시에 10에서 15% 정도까지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는 좀 전략 매도를 좀 취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여보세요?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추가는 매수는 좀 안 될까요? 추가 매수는 사실상은 지금 최근에 주가들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순간에 조정이 팍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상승할 그 일종의 그 물타기라고 보기보다도 이제 반대로 불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좀 지양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양이면은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는 좀 하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그 비중, 그 현금을 갖고 계신 다음에 추석 전 때 다른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다른 종목으로 좀 그때는 투자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5% 비중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올 바이오 파마 이달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 파이프라인 이름이 IMVT-140이라고 합니다. 임상 일상 결과 발표를 앞두면서 기대감 유입되고 있고요. 긍정적인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1차 목표가 3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새내기 투자자님이시고요. 엔캠 68,700원에 20% 비중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엔캠의 주가는 오늘 0.97%가 하락한 61,1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 지난 4월에 94,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낙폭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지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줄까 말까 싶은 좀 아슬아슬한 구간인데요. 엔캠, 우리 새내기 투자자분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이 엔캠에 대해서도 미국 그 조지아주 그 증설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데, 사실상 2025년까지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급 형태가 그렇게 최근에는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 44,100원대 최저점 갱신한 이후로부터 추세가 좀 전향이 되면서 올라가는 듯 했지만은 4월부터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되, 만약에 지금 57,000원대 아래대, 그러니까 56,000원대 아래대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일단 10% 정도는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아래쪽에 열려 있기는 하지만은, 아래쪽에 열려 있기는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차 10%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그냥 나는 장기적으로 밀고 가보겠다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 그 증설에 따른 이슈가 그 25년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 하면은 계속 좀 더 보유를 해보시겠고요. 사실상 그게 아니라 일단 10% 정도는 좀 줄여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손실폭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겠다 한다면은 7월부터 지금 그 매직 주체가 좀 깨졌거든요. 깨졌기 때문에 그 비중 20% 중에 10%는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차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68,000원대 매수하셨던 구간을 돌파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구간까지 계단식을 통해서 물량을 소화해 준다면은 좋은 징조긴 하겠지만은 분명히 제가 보기엔 그 위치까지 갔을 때는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좀 더 떨어졌을 때 6만원 아래때 내려왔을 때는 비중을 10% 정도 줄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장기적으로 난 그냥 가보겠어 하면은 그냥 먼저 홀딩 전략을 취하시면서 계속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목표 주가 주시겠어요? 장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지금은 좀 판단하기는 매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저희 2025년 공장 증설에 따른 수치가 본격적으로 좀 찍혔을 때 뭐 3조 6천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구간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장기적인 목표가를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된다 한다면 일단은 뭐 8만 원대나 9만 원대까지도 보실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지만은 25년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간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을 또 감안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점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높은 투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엔캠 전액 관련주인데요. 미국, 중국, 유럽, 폴란드 지역까지 전액 생산 시설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증설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구간 10% 비중을 줄이면서 6만 원 선 이탈했을 때 추가 하락 가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매물 소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2025년경까지 보유하면서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장기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저기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예. 오늘 88,000원에 20%인데요. 네네. 예, 오늘 제가 장 끝나고 나서 봤는데 많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게 물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더 물려 있었다가 이게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매수가 오면 좀 팔아야 되는 건지 일단 손절을 안 하고 놔뒀더니 올라오긴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4거래일째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느새 시청자님 손실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9.47%가 오른 17만 8천 원 종가를 기록했고요. 시청자분 매수가에 매도를 할지 아니면 수익까지 이번에 노려보실 수 있을지 반 소장님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지금은 홀딩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포인트가 된다 한다면은 양극재에 따른 기대감보다는 전구체 양산에 그 근접을 했다라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뭐 최근에 그 이산화 그 티타늄 세계 최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엔지니어에 대해서 CTO를 좀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18만 8천 원에서 지금 17만 8천 원까지는 그렇게 뭐 큰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보시겠고요. 다음 주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된다 한다면은 20만 원까지도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서 20만 원대까지 간다 하면은 지금 20% 정도 되시니까 일단은 22만 원대는 그때는 비중을 좀 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2만 원 이상 때부터는 그때는 좀 자율 매도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뭐 그 본전 오면은 매도를 하겠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지금 아쉽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추세든 그 모멘텀이든 또한 저는 이제 전 고체보다도 전 구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 구체에 대한 양산이 근접을 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치가 찍힌다면은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상당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했을 때는 일단 지금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먼저 1차 목표가는 22만 원 지정을 해드리겠고요. 22만 원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자율 매도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손절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22만 원까지 보유 가능하고요. 여기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걱정 하나 더셨네요. 코스모 신소재가 잘 올라줬습니다. 양극재 EV 쪽으로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이 고객사도 다각화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양극재의 수직 계열화 이슈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전구체의 가치라고 합니다. 전구체 양산 기대감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 22만 원 선까지 설정하면서 그 이상에서 분할 매도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새아이 아빠님이시고요. HPSP 33,200원의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많이 빠지네요. 그래도 기업 내용이 좋아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표 주가 4만 원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얼마까지 보시나요? 손절가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HPSP가 주가가 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1,650원 선에서 종가가 나왔고요. 60일 이평선을 가까스로 지지하다가 이탈하는 움직임이 최근 나오고 있어서 하락 압력이 있습니다. 자,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기업 HPSP 정말 이제 많이들 아시는 기업인데요. 이 정도면은 추세 유지인가요? 아니면은 좀 손절가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라면은 그냥 버텨볼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그 독점 기업이잖아요.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소송에 따른 이 HPSP가 특허 그 소송 침해 소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기업의 그에서 뭐 침해가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지금 HPSP의 경우에는 독점 공급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HPSP에 대해서는 다시 좀 어느 정도 구간을 봤을 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상 지금 TSMC 쪽에서 재고에 따른 부분들이 좀 어떻게 지연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그 반도체 관련된 그 지수들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하락은 하기는 했습니다. 하락은 하긴 했는데 오히려 그게 매수 타이밍으로 좀 더 접근을 하고 있는 제 입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인 부분들이나 이 기업에 대해서도 CFO 분들이나 그 전체적인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다 한다면 반도체 재료와 관련된 부분들도 신사업으로 지금은 그 사업 목적을 좀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서 추가 조정은 나와줄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4만 원 보셨는데 4만 원 정도 되면은 그때는 좀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면은 전체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남아있고 재무적인 구조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3만 원 아래때까지 2만 9천 원 아래때까지만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은 일단 두고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 볼까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지금 상담 주신 분께서 말씀하셨던 4만 원까지는
보시죠. 4만 원까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4만 원까지 계단식으로 흘러가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간다 하면은 내년에 5만 원까지나 5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남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도 개선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저는 모멘텀이 더 크게 장기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5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송 전 결과에 대해서는 뭐 예측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추이만 지켜봐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소송에 따른 이슈는 지금 HP, SP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예. 보니까는 그 위주로 보다는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로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29,000원으로 손절 대응할까요? 이것만 질문 드릴게요. 29,000원으로 손절을 대응하시기보다는 네. 손절을 할 때는 좀 더 폭을 아래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00원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10%만 손절을 하셔야지 전량 손절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HPSP가 EST가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장비를 제작한 고압 어닐링 장비, 이 분야가 HPSP의 독점인데요. 이 부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PSP 50% 이상의 영업이익률, 반도체 재료, 신사업 추진, 모멘텀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 4만 원 1차, 2차는 5만 원 선입니다. 손절가는 2만 8천 원 아래입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을 진단해 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TSMC, TSMC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잘 되는 기업이 납품 장비를 조금 있다가 납품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데 대해서 시장 우려가 좀 커졌는데 내일장은 어떨까요? 사실상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게 원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도 그 엔비디아든 그 HBM3든 그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도 점차 이게 좀 삼성이 늦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게 본격적으로 양산이 돼서 납품까지 진행을 한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점은 있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반도체 그 중소 그 기업들 중에 장비 회사들이 생각보다 수주가 많이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데 오히려 이런 것이 점차 조금씩 회복이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기업의 투자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이러한 이슈가 부정적인 이슈는 남아 있긴 하지만은 빠르게 회복되는 게 오히려 모멘텀이 빠르게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서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그 증시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 증시에 관련된 그 개별 종목들이 그 테마적으로 상승을 해서 부각을 받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슈를 통해서 상승이 나와준다 하면은 이러한 그 지속되지 못하는 증시의 흐름에 따라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와줄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내일도 또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보유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하고 갭을 띄워서 상승을 한다면은 차익 실현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은 그렇다 하면은 계속 그러면은 살 게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는 것이 IT 기업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보안 관련된 업체들, 그러니까 일반 그 보안 솔루션 관련된 업체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미 상무부 부장관이 20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그 15개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 무역사절단이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보안주는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그 첨단 반도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금지를 했던 이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를 1년간 유예를 했는데 지금 이 유예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사절단이 왔을 때도 오히려 반도체 유예에 따른 그러한 이슈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이슈가 끝나고 만약에 유예가 결정이 난다 한다면은 반도체는 다시 또 매수를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은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른 유예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그 유예가 진행이 됐을 때는 반도체의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안주 위주로 좀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특별한 최선호주 있으신지? 예.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은 오늘 16% 이상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이 기업 자체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 그 솔루션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보안 업체에서도 국내 1위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긴 한데 금이장 좀 10%, 16% 이상 상승하는 점을 봤을 때는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케줄이 20에서 26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점을 통해서 모멘텀이 좀 세게 나와서 급상승을 한다 하면은 그때는 매도 전략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니언스 등등 여러 가지 보안주들 분석이 있어서 종목이 궁금해졌습니다. 의견 여쭤봤고요. 미국 상무부 장관이 15개 미국 기업을 이끌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 관련해서 보안주 그리고 반도체 현재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갔을 때 잘 현금을 챙겨보자, 수익 내줄 때 챙겨보자라는 그러한 전략으로 시장 보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진짜 쉬운 진단 또 이어집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